네, 이제 10월의 명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월은 5일, 이게 이제 말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날에 이제 시루떡을 해 먹고, 또 원래에는 열구자신선로, 그다음에 연포국, 김장, 또 우유, 난로회, 메밀만두, 변씨만두, 밀단자, 강정, 수병, 호마병.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음식들도 많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그 명절을 살펴보면 5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국세 시기에 나타나는 10월 그 명절은 5일. 12지의 하나인 5가 들어가 있는 5일을 속칭해서 말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팥을 넣어서 만든 시루떡을 마구간에 차려놓고 신에게 말의 건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짜 중에 병오일 할 때 그 12간지가 병자하고 만났을 때는 이때는 이제 이 병자가 그 아플 때 쓰는 그 병과 발음이 같으므로 말이 병이 날까 하여 꺼리기 때문에 무오일을 가장 중요하게 좋게 여겨서 이날 이제 제사를 말을 위한 이런 이제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루떡은 요렇게 생겼죠. 여러분 많이 드셔봤을 거예요. 오늘날 그 떡집이나 방앗간에서도 시루떡은 계속 그 생산하고 있고 어, 매일매일 이렇게 그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팩에 포장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옛날에는 이제 이사하고 그랬을 때 시루떡을 많이 돌렸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풍습은 많이 없어졌고 붉은 팥시루떡은 특히 이제 10월에 이걸 상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수를 끝낸 후 조왕신이나 수호신께 이제 풍년을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도 먹었어요. 그래서 시루떡은 사실은 10월에 이렇게 그 5일에도 먹고 또 이런 그 조왕신이나 수호신께 제사 지낼 때도 먹고 그래서 가신이 집안의 풍요와 안위를 지켜준다고 믿어서 정성스럽게 핵곡식으로 술과 고사떡을 마련해서 갖가지 과일을 준비하여 제사와 축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민족이 참 슬기로웠던 게 이렇게 김장을 해서 먹었다는 건데요. 이제 양력으로 11월, 음력으로 10월에 김치를 이렇게 담궈요. 그래서 이걸 겨우내 두고 먹는데 이런 그 문화가 공동체에 계속 전수되고 있다는 걸 인정받아서 우리가 이 김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11월에 먹는 음식은 팥죽이 있는데 11월의 명절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동지예요. 동지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고 해서 설날 떡국 먹듯이 동짓날 새알심을 넣은 팥죽을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새알심은 쌀가루를 하얀 쌀가루를 이렇게 동그랗게 구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팥죽에 넣어 먹는데 나이 수만큼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려 말의 학자 이색의 묵은집에 팥죽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시대에도 이미 이 동지의 그 팥죽을 먹는 것이 아마 정착이 된 그런 풍속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이제 그 병과 불행을 가져다 두는 그런 존재가 귀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붉은색 팥을 넣어서 음식으로 했을 때 귀신이 쫓아난다.
이런 벽사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동 죽지에 보면 붉은 팥으로 집집마다 죽을 써 문에 뿌려 부적을 대신한다. 이렇게 귀신을 모두 쫓으니 기란 상서로운 기운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쏘서 조상께 제사 지내고 광, 마루, 방, 헛간, 우물, 장독대에 한 그릇씩 놓아놓고 들고 다니면서 대문이나 벽에 뿌리면서 귀신을 쫓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제 팥죽을 쑤어 삼신할머니 또 성주께 빌고 모든 병을 막는다 하여 솔잎으로 팥죽을 사방에 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요. 또 경기도 지방에서는 팥죽을 써서 사당에 차례를 지낸 후 방을 비롯해 집안 여러 곳에 팥죽을 한 그릇씩 떠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지방에 따라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물에 팥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는 그런 속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 조상들은 아마 이렇게 팥죽을 쑤어서 여기저기 뿌린다든가 나눠 먹는다든가 하면서 그 코로나 퇴치를 기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11월은 원래에는 냉면, 골동면, 동치미, 수정과 강남 사람들은 반유반이라는 음식을 먹고 막김치, 장김치 등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동지에 대한 설명인데 동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설이라고 해서 1년 중에 그 가장 그 밤의 길이가 긴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시절 음식으로 팥죽을 해 먹었다. 네. 네. 여러분 그동안 팥죽을 한 번도 안 드셔본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팥죽은 이렇게 생겼죠.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동동 뜬 게 새알심이죠. 이것을 나이 수만큼 이렇게 쌀을 반죽해서 구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팥죽을 끓일 때 같이 넣고 끓이면 이게 이렇게 동동 뜨는 새알심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팥죽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팥죽이 굉장히 뜨겁고 새알심도 뜨거워요. 그래서 먹을 때 항상 조심해서 호호 불면서 이렇게 좀 식혀서 먹어야 큰 탈이 없이 잘 먹을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동짓날 팥죽을 먹던 그런 이제 풍습이 사실은 그 긴 밤에 얼마나 재밌겠어요. 팥죽을 이렇게 나눠서 식구들이 먹을 때 이제 이걸 먹으면 귀신도 쫓고 병도 쫓을 수 있고 또 집안에 나쁜 기운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 먹는 모습이 굉장히 정겨웠을 것 같죠. 네. 다음으로 이제 12월에는 나빌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때 이제 사냥을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큰 어떤 사냥감을 얻지 못했을 때 그래도 이제 겨울이니까 이 단백질이나 이런 걸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발육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나빌날 뭐 고기를 못 먹으면 참새 라도 잡아서 구워 먹었는데 그 아이가 그 참새라도 먹을 수 있도록 나빌날 참새를 먹어야지 아이가 마마를 앓지 않고 잘 지나간다 해서 아이에게 꼭 먹였다고 합니다. 네, 나빌은 원래 동지 후 세 번째 오는 수릴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동지 후 세 번째 미일로 정해서 종묘와 사직에 큰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내의원, 궁중에 있는 내의원에서는 환약을 만들어서 임금님께 드리고 이것을 납약이라고 하는데 임금님은 그것을 측근 신하나 또 지밀 라인들에게 나눠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제 사냥하는 날이라서 뭐 멧돼지나 산토끼를 많이 잡아서 제사에 쓰게 되는데요. 정조 임금은 이제 그 멧돼지 수색을 폐지하게 하고 서울 장안에 포수를 시켜서 이제 그 여러 산에서
그 사냥을 하도록 했고 백성들이 동원되는 것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날 참새를 잡아서 어린아이에게 먹여서 아이들이 마마에 걸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참새구이의 모양입니다.